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윌리엄 오닐의 성장주 투자법 캔슬림을 찾아라. 오늘 7월 2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의 주식 스승님이신 아스트라자산 운용의 김영건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경쟁구도다라는 그 큰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김영건 부사장님이시고요. 캔슬림을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이 뉴 프로덕트를 새로운 그죠? 예.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경쟁구도를 경쟁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좋은 코멘트를 아마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은 윤청원 프로하고 우리 부예주 프로께서 기업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기업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솔브레인 준비해왔습니다. 솔브레인을 준비해 주셨고 부예주 프로는 뭐? 저는 해성 DS 가져왔습니다. 해성 DS 둘 다 반도체 관련된 장비와 소재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브레인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예. 예, 일단 솔브레인은 7월 2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2조 1,235억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그 어제 기준으로는 21만 1,5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은 살짝 떨어진 26만 원 후반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포워드 12개월 PER은 12배, PBR은 2배, 그리고 EPS는 21,700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가 낮다 그죠? 예, 최근에 났습니다. 먼저 그 리포트는 키움증권의 박유학 연구원님의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을 가져왔고 먼저 간단하게 이 기업 개요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세장이 도로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 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한테는 이제 반도체 소재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매출을 보면 반도체 소재가 한 76%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7%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의 한 16% 정도가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트의 그 23년도 1쿼터 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소재 중에는 이제 시가액 그러니까 에천트 아니면 뭐 프리커서 아니면 CMP 슬러리가 있는데 이 중에 시가객이 이제 불상계 시가객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점유율 한 70-80% 정도, 인상계가 90에서 100%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커서도 하고 CMP 슬러리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로는 싱글라스 케미컬류를 하고 있고 2차 전지로는 전해액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재료는 이제 반도체 소재, 이제 초상계, 인상계, 시가객 소재 등의 이제 50.8%,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그 유기 재료 등의 25% 정도, 그리고 전해액에 사용이 되는 그 리튬염 같은 것들이 이제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 왜 이제 52주 신고가를 내고
그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를 알아봐야 하는데, 먼저 트랜지스터 중에 원래는 그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이제 앞뒤로 이제 전류가 흐르는, 이제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동작을 하는 그것을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이제 점점 반도체가 미세화가 되면서 그 트랜지스터가 더 작아지고,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계속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소스랑 드레인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누설 전류가 계속 발생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서 3차원 기술인 그 핀팻이라는 이제 기술이 발명되었습니다. 이제 핀팻 같은 경우에는 그 앞뒷면뿐만 아니라 그 윗면, 뒷면까지도 이렇게 게이트로 활용하는 공법을 말을 합니다. 근데 얘도 이제 5나노 아래로 가면은 얘한테도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3나노부터 GAA, 그러니까 즉 Gate All Around라는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3나노 공정에서 GAA FET 그 공식을 이제 그 사용하게 됐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게이트 all around 방식입니다. 이거는 아랫면, 옆면까지 다 이제 게이트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점점 미세화되는 반도체의 이제 한계를 극복을 하고 있는데, 솔브레인에서 이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GAA에 활용되는 초상계 시가객을 독점으로 지금 납품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솔브레인이 그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도 이제 낸드 플래시의 추세가 이제 점점 위로 높게 쌓는 추세를 가고 있는데, 이제 많은 그 회사들이 이제 낸드 플래시를 230단 이상으로 계획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솔브레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상계 시가계에서 90에서 100% 정도의 그 점유율을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낸드 플래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상계 시가객의 그 양도 증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도체 소재 보면은 그 CMP 슬러리, 그러니까 즉 연마제도 있는데, 이제 점점 공정이 미세화가 되면서 이제 노광을 하면 이제 EUV로 이제 포토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EUV를 할 때 그 제대로 찍으려면 웨이퍼가 굉장히 평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CMP, 케미컬, 메커니컬, 그리고 폴리싱, 마지막으로 연마인데, 이런 공정을 통해서 이 그 웨이퍼를 굉장히 이제 매끈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연마제를 지금 솔브레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점점 더 정밀하게 그 노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웨이퍼도 더 이제 평평해져야 되기 때문에 공정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CMP용 슬러리 연마제가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그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데, 2차 전지 이제 전액, 그러니까 양극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전액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뭐 전액의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기보단 작년부터 이제 중국에 이제 그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안정화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밑에 제가 사진을 첨부를 했는데, 이 리튬 가격 추이를 여기 써놨는데, 작년 말에 굉장히 높다가 2023년 들어서 계속 이렇게 낮아지면서 점점 안정화돼 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제 그 비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그 23년도 이 쿼터의 영업이익은 분기 실적이 저점을 통과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액은 한 2,32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36억 원으로 컨센셔스에 부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객사의 감산으로 인해서 반도체 부분은 좀 실적이 좀 감소를 하지만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부분이 전분기에 대비해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부문별 매출액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가 이제 1,708억 원, 그리고 디스플레이 182억 원, 2차 전지 432억 원 정도로 이제 반도체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쿼터부터는 이제 실적 회복세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1A 나노미터 D램이 증가를 하고 이제 낸드 플래시도 이제 점점 위로 쌓아서 176층 이렇게 비중이 확대되면서 CMP 슬러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가 확대가 되고 이에 따라서 매출액은 2,40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78억 원으로 실적이 회복되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그 2차 전지도 이제 개선이 되어 디스플레이 205억 원, 2차 전지 4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님께서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상향하시고 반도체 업종의 탑픽으로 매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로 이제 나아가면서 그에 따라서 점점 더 그 생산한 양이 많아지고 그 메모리에 국한되어 있던 그 반도체 부분의 실적을 확대해 가면서 이제 그에 대한 기대로 멀티플을 상향하셨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이렇게 메모리 업황 및 고객사의 가동률 회복이 이제 솔브레인 주가와 실적의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시장을 점유율 확대의 기대감에 이제 이렇게 35만 원으로 상향하셔서 매수를 추천하셨습니다. 밑에 그 오른쪽 맨 아래 그림 한번 봐주시면 아까 CMP 공정을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왼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FinFET입니다. 그러니까 그 Gate All Around FET 전 공정인데 거기보다 더 늘어날수록 이제 CMP 공정이 증가하는 이제 추세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솔브레인이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에는 이런 식의 시장의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솔브레인 부사장님, 그 탐방 예전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예, 어디 있는 데서입니까? 분당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고사에 좀 아주 최근에는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만 예. 보니까 저도 그냥 우리가 FM 가이드나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이렇게 한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궁금했었는데 반도체 소재가 76%,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있고 디스플레이 있는데 근데 확실히 2차 전지 소재 이 전액은 안 좋은가 봐요. 전액은 이를테면 뭐 엔캠 같은 회사가 선두주자이고 예. 동아 기업 자회사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따르는 딱 중간에 그 솔브레인하고 그 또 모기업인 솔브레인 홀딩스에서 전액을 하는 3파전 정도의 한 회사 정도로 일단 알고 있는데 예. 일도 물론 과점이죠. 과점화되어 있습니까? 과점인데 이제 물론 중국하고 뭐 일본 같은 글로벌리는 약간 좀 경쟁이 돼 있습니다만 뭐 솔브레인하고 그 솔브레인 홀딩스 입장에서도 이 분야에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좋냐고 여쭤봤냐면 2차 전지 및 기타가 458억 원으로 QOQ 플러스 6%인데 YOY로 마이너스 20%로 돼 있길래 뭐 2차 전지 하면 다 지금 고성장하는 그런 걸로 어쨌든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얘만 왜 YOY로 마이너스 20% 역성장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경쟁이 과다해서 Q는 늘어나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물량을 뺏기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 리튬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큰 이제 영향을 주는데 그 가격도 이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많이 엄청나게 그 오르는 추세였어서 그래서 이제 올해를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원재료비가 더 떨어지는 거네요. 비용 측면에서 이제 좀 절감이 되는 추세입니다. 여하튼 Q 측면에서는 증가 흐름에서 크게 다르진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 윌리엄 오닐의 이제 캔슬림으로 기업 평가를 해보는데 제가 지금 방금 든 생각이 윌리엄 오닐의 책을 읽어봐라고 그 책을 전해주셨던 분이 우리 김용근 부사장님이세요. 부사장님 기억나세요? 옛날에 10년 전쯤에 그 성장주 투자법이라고 이 책 한번 봐라라고 들고 오셨는데
그때 그게 윌리엄 오닐이었고 그 안에 캔슬립 있고 컵 위더 홀더 있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칭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그때 그렇게 좋은 책을 저희들한테 읽어보라고 주셨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윌리엄 오닐의 이제 캔슬림 전략으로 먼저 C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어닝 모멘텀이 있습니까? 아쉽게도 그 작년 1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EPS는 그 YOY로 지금 감소를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줄었네요. 예, 그 22년 1쿼터에는 6,060원, 그리고 올해 1쿼터에는 5,820원으로 이제 YOY를 감소 중이기 때문에 C에서는 이제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0점을 부여했습니다. 주가만 보면 어닝 모멘텀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나 기대를 했는데 이 반도체 특성상 올해 뭐 지금 1Q, 2Q가 워낙 이제 불황기니까 또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연간 어닝 모멘텀은 어때요? 그 A 같은 경우에는 원래 3년으로 해서 19년부터 해야 하지만 그 공시에도 그렇고 그 다트에도 이게 19년에 대한 그 재무표가 완전히 비어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2년으로 했는데 2020년에 그 OP가 1,040억, 그리고 2022년에 OP가 2,071억 원으로 그 OP 마진의 CAGR이 2년 동안 41.11%여서 최고점을 부여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라 가지고 그죠? 베이스가 너무 낮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2020, 21, 22 요렇게만 보면 영업이익이 더블로 늘어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41% 나왔단 말이죠. 그게 그전께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19년, 18년 안 나오네요. 솔브레인이 오래된 회사 아닙니까? 솔브레인 홀딩스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홀딩스에서 이게 분할되다 보니까 네. 홀딩스가 홀딩스를 있네요. 보면 당연히 나오겠네요. 네. 18년, 19년. 그렇죠? 네. 근데 홀딩스만 보더라도 19년도에 144억, 근데 그 전에 1641억, 19년도에 분할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18년 기준으로 봐야 되는 네. 것 같다, 그죠? 네. 음, 지금 이게 홀딩스거든요. 홀딩스가 18년도에 9,6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600억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작년도에 2,000억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분할된 이후 20년부터 22년간 일단 3년간만 보면 이 베이스 이펙트가 좀 있긴 하더라도 일단은 41% 성장이 나왔으니까 네. 25점이라고 보고 네. 저번에 문희사님이 그랬던가 우리가 약간 전망치를 보자 그런 말씀도 하셨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단 6개월, 1년 뒤, 특히나 뭐 1년 뒤에 실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워드를 체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1년 뒤는 얼마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 왼쪽에 제가 표를 첨부를 했는데 2024년 그 추정치로 여기 영업이익이 2,220억입니다. 2,220억. 그러네요. 예. 2,220억이면 20년도에 1,000억 나왔고 21년도가 지금 영업이익이 21년 그 왼쪽의 표는 그 22년부터 그 분기별로 나타낸 표라 그 21년에 대한 건 21년은 얼마를 1,880억이 나왔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888억인데 네. 21년도에 1,888억인데 내년도가 24. 그러니까 2022년도에 2,071억이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1,842억이고 좀 좀 다운되고, 그리고 2024년도 내년도에 이제 추정치가 2,278억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익 증가율이 좀 미미하네. 그렇게만 네. 보면요. 25년까지 봐야 이제 2,70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25년 너무 먼 거는 네, 네. 우리가 그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내년도에 2,200억 정도 나온다고 해도
3년 21년 기준으로 21, 22, 23, 24 그렇게 봤을 때 크게 증가 뭐 하는 게 아니네. 그러네요.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그렇죠? 때는. 네. 네. 21년도가 1,880억 한 1,900억인데 내년이 2,300억이며 그렇죠? 이렇게 보면 또 이걸 최고점을 부여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소재 회사들의 특성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냥 따박따박 돈 벌고 이익률 높고 이익률 보시면은 대체로 20% 내외 네. 이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봐서 특성상 소재 회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예. 이 회사가 또 좋아 보이는 게 방금 이익률, 영업이익률 얘기하셔서 보통 뭐 전액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영업이익률 그렇게 또 많이 안 주잖아요. 예, 그렇죠. 뭐 맨날 CR 때리고 하니까. 근데 매출액 대비해서 딱 영업이익률이 한 20% 나오니까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20% 영업이익이 나오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혹시 N에 혹시 네. 뉴 프로덕트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궁금하기도 한데 예. 혹시 뭐 신제품 같은 거 있나요?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게이트 어라운드 팻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 초상계 시가객을 탑 티어로 부여했습니다. 애초에 지금 그 공정을 적용한 게 삼성전자밖에 없을 뿐더러 네. 그 삼성전자의 독점으로 지금 초상계 시가객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탑 티어로 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10점을 부여를 했고 그 또한 그냥 시가객 전체에서 그 국내 점유율을 봤을 때 그 불상계가 한 70-80%, 인상계가 90에서 100%로 이제 그냥 시가객 쪽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탑 티어를 부여했습니다. 하긴 이 게이트 올라운드 기술이 지금 그 파운드리 쪽에 먼저 적용되는 거죠. 네. 예. 그 삼성전자 제가 요즘 주가를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다 보면 그 TSMC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네. 글로벌 빅테크들이 삼성의 파운드리를 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삼성전자가 일본에도 공장 짓는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도체 칩 동맹에서 큰 그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파운드리를 저는 굉장히 좋게 좀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후공정 업체들도 주가가 막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저런 거 감안하면 요 게이트 올라운드 요 공정용 초산계 시가객은 이 회사가 독점 공급을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부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뭐 4나노, 3나노 이 TSMC랑 경쟁함에 있어서 지금 2등으로서의 위치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수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수율이 올라오니 삼성자의 파운드리 지위도 조금 이제 TSMC에 비해서 아직 턱없이 부족하긴 했지만 많이 좀 올라갈 여지를 기대하고 있고 최근에 뭐 엔비디아나 뭐 퀄컴 이런 데서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좀 나눠주겠다 하는 분위기 좀 되면서 삼성의 입지 좀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아마 솔브레인도 여기 GAA 그 기술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좀 강해지면서 같은 맥락으로 조금 솔브레인도 도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네요. 저희가 캔슬링 공부를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이 N이 제일 중요하던데 이 N이 지금 10점짜리 점수 하나가 보이네요. 그러면 S로 넘어가 볼까요? 예. 그 먼저 그 자사주 소각 또는 전환 사채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자사주 신탁 매입을 그 0.3% 정도 진행을 하고 2023년 3월부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0.3에 1을 곱하여 0.6점을 부여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자사주 매입을 했고 예. 그걸 주식으로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신탁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했고 소각은 한 건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렇군요. 좀 애매하다 그죠? 이게 자사주를 매입해놓고 나중에 팔아먹는 자사주인지 소각을 하는 자사주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최근에 했단 말이죠. 최근에
이게 23년 3월이어서 비교적 최근입니다. 한 4달 전에. 주가가 안 좋을 때 했다는 말은 그래도 뭐 회사가 제일 잘 알 거니까 밑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규모가 전체 발행 주식수의 0.3%?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큰 규모는 아니네. 근데 여기에 200을 곱하나요? 그냥 2를 곱하나요? 그냥 2를 곱했으네요. 네. 그 다음에 L 부분 한번 봅시다. 이제 코스피 YTD 수익률이 16.27%고 솔브레인 YTD 수익률이 26.66%여서 약 10% 정도 아웃퍼폼을 해서 이제 10%당 5점을 부여하여 5점을 부여했습니다. 시장보다는 확실하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애매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여기서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다 지금 뚫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 이 최근에 거래를 동반하면서 매수를 한 주체가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어떻게 되죠? 그거를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I 어떻게 됩니까? I? I는 그러니까 6개월 전 기준으로 이제 6개월로 봤을 때 최근 6개월간 예, 연기금은 한 0.77% 정도 더 구매를 했고 외국인은 0.44%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은 팔았네. 예, 네. 최근에 좀 좋았던 종목들 보면 외국인 매수가 많이 네. 동반이 됐는데 이 주식은 연기금이 발행 주식수의 0.77%. 예. 이것도 뭐 미미하다 그죠? 한 1% 보통 한 뭐 3-4% 사기도 하는데 연기금은 0.77 샀고 외국인은 0.44 팔았으니까 여기서 뭐 특별하게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고는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최근에 좀 연기금이 네. 강하게 사가지고요. 네. 주가 상승 견인했네요. 최근에 산 게 연기금이었네요. 예, 좀 강하게 샀어요. 6월 말부터 사기 시작해서요. 그때부터 한 10만 주 정도 좀 넘게 산 것 같아요. 기금에서. 네. 근데 연간 올해 그 YTD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매수하지는 않았어요. 그 기관이 한 13만 주 매수했거든요. 전체 기관 매수 수량이요. 네, 외국인은 한 3만 3천 주 정도를 매도했기 때문에 다른 IT 주식들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매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가 한 3개월 전에 공부했던 이수페타나 뭐 한미 반도체나 그런 종목들 보면 와 뭔가 이제 아주 큰 모멘텀이 시작됐는데 지금 기존에 사고 있는 요 비즈니스로 보면 좀 심심하긴 하다 그죠? 예, 좀 심심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네. 그런 모양새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말씀 딱 하셨듯이 영업이익률이 20%나 나온다는 말은 예. 이쪽에서 아까 부사장님이 과점화돼 있다고 하셨죠? 이 아까 전액이 과점화돼 있다고 하셨나요? 전액 네. 부분을 아까 그거 받아보니 그래 됐고, 예, 이런 공정 소재 중에서도 제일 또 탑의 회사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확실하게 기술적인 그 경쟁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은 있는데 그러면 여기 PER하고 PBR 멀티플 그래도 밴드 차트를 잘 가져오셨네요. 예.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위치가? 지금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아직은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또 캔슬림으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PER로 보니까 14배 정도 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4배인데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 17배, 18배도 가는 모양이었고 그게 20년 말, 21년 초 그때도 반도체 항상 한창 좋을 때 예. 같이 올라갔었네요. 그리고 올 초에 바닥 찍은 거 보면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대형주 주가 움직임이랑 비슷했다 그죠? 이렇게 예. 보니까
그리고 PBR로는 보니까 1.7배 찍고 돌아서는데 지금 2.5배. 그리고 PBR도 한창 좋을 때는 4배가 넘어가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PER 개념으로 보면 한창 이익이 모멘텀이 생겼을 때는 퍼 20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죠? 근데 이 박유학 연구원이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이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이익이 안 나서 또 PER이 낮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런 반도체 관련된 회사는 이익이 안 나서 오히려 PER이 높고 이익이 많이 날 때는 또 PER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 이 밴드는 아무래도 좀 변하긴 할 것 같습니다. 윤프로님한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요새 IT 중소형주 보면은 핫한 게 AI 붙으면 다 핫하잖아요. 예. 보시기에 IT 쪽 많이 좀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궁금한데 AI 쪽하고 이 회사하고 조금 그래도 연관성이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그 AI 쪽은 그러면 핵심 같은 경우가 이제 빠른,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CPU처럼 막 고성능 그런 것보다 애초에 그냥 엔비디아가 뜬 게 이제 GPU로 빠르게 병렬 처리를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데 결국엔 그 굉장히 빠른 속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 전반적으로 메모리 쪽에 그냥 다 사용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AI 쪽이 더 시장이 커지면 어느 정도는 그냥 같이 가겠지만 그렇다고 막 직접적으로 그렇게 크게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보충드릴게요. 네. 그 박유학 의원님이 투자 포인트로 내세운 게 이제 파운드리 쪽이잖아요.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이고, 아까 부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TSMC나 이런 데서 AI 가속기 물량이 하도 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급하다 보니까 TSMC의 풀캐파를 다 채웠어요. 채웠는데 그래도 지금 대기 물량이 거의 40주가량 1년 가까이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당장 급한데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는 아직 좀 룸이 있으니까는 그쪽으로 지금 오더가 이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모멘텀으로는 파운드리 쪽 가동률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지만 한 3나노가 한 50%대를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동률이.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랑 이제 TSMC랑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들 있는데 결국에는 나머지 그 가동률 한 40%, 50% 남은 것들을 TSMC나 뭐 아까 퀄컴 말씀해 주신 그런 쪽으로 그 엔비디아나 퀄컴 쪽으로 물량을 받을 수 있으면은 우리 나가는 GAA 게이트 올레 라운드 패스트로 나가는 시가격이 아무래도 프리미엄 제품일 거란 말이에요. 단가도 좋고 그런 쪽으로 늘어나면은 본업에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위원님이 이제 찍어 주신 것 같고 아직 이렇게 뭐 데이터로 내세울 수는 없죠. 아직 받은 건 아니니까는. 그래서 그렇지만은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목해 보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네. 딱 요약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다음 분기 지금 이 박유학 연구원이 4Q, 3Q, 4Q 예측치도 다 적어놨으니까 그죠? 이 예측치대로 네. 실적이 나오는지 네.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예,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캔슬리 점수는 41점이다 그죠? 예, 근데 41점에서 아까 A 할 때 약간 만점에서 살짝 좀 점수를 좀 덜 받는 거를 만약에 감안을 하면 조금 더 낮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직까지 애뉴얼 어닝이 그 솔브레인 홀딩스도 그렇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자사주를 뭐 소각하거나 매입한 적이 없었는데 솔브레인이 작년 22년 9월 29일에 자사주를 50억 원어치를 매입을 하기로
이제 의결을 하고 29일부터 이제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네. 재밌는 거는 솔브레인의 히스토리컬 로우가 9월 30일입니다. 그렇네요. 9월 30일.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3월까지 이제 50억을 매입을 하는데 어찌됐든 솔브레인 홀딩스나 솔브레인이나 한 번도 자사주 매입이 없었는데 이제 21년 7월에 최고점을 찍고 쭉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운영진들이 뭔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액션을 한번 취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게 궁금하긴 했었어요. 이 회사가 과거에도 그냥 자사주 매입했다가 주가 올라가면 다시 팔고 이런 걸 반복했던 회사인지 한 번도 자사주를 안 하다가 이번에 한 건지 그게 사실 중요한데 네. 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네, 한 번도 없었고 어. 히스토리컬 로우를 찍었던 9월 30일 바로 전날 네. 22년 9월 29일부터 자사주 매입을 최초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수량 자체가 그렇게 네. 많지는 않은데요. 예. 네, 50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이 2조인데 50억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뭐 그냥 뭐 생색내는 거지 뭐 그게 뭐 50억 해가지고 뭐 어디다 써려고 막 사실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뭐 했다는 게 중요해요. 했다는 게. 그리고 주요 주주 보니까 지금 대주주 46%에 제가 요것도 사실 궁금했는데 특수관계인 합쳐서 46%고 외국계 피델리티가 8% 그리고 템플턴이 6.8 해가지고 이 다 합치니까 60% 정도 자사주까지 해서 물량이 잠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요 부분은 괜찮은 부분이네요. 예. 이 좋은 주식일수록 대주주 물량이 많이 잠겨 있을수록 이 풍기 주식이 되는 그 올라갈 때 조금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예, 대주주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장기 투자자 물량은 일단은 좀 많은 편이다. 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솔브레인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프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